시드니, 캔버라, 브리스번, 퍼스. 가평이라는 이름이 붙은 마을길이나 공간이 있는 호주의 도시들입니다. 저 먼 호주 땅에 왜 아무 관련도 없을 것 같은 한국 지명이 붙은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한국전에 참전했던 호주 군인들이 붙인 이름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추측입니다. 호주의 한국전 참전 군인들에게는 가평이란 가평 전투를 떠올리게 하는 의미 있는 이름이기 때문인데요. 벌써 추측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호주의 인연은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선의 호스트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파병을 결정했던 국가가 바로 호주였습니다. 이런 호주의 결정은 다른 나라들의 파병을 촉발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됐는데요. 6.25 전쟁 당시에 17,000명을 파병해서 그들 중 1,216명이 부상을 입고 340명이 전사했죠. 먼 동양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한국인 참전 용사들의 나라. 이런 끈끈한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호주는 1961년도에 정식으로 수교를 맺고 지금까지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상 수교를 맺은 국가들은 조약을 맺어서 서로 친구로서 지켜야 할 점들을 약속합니다. 관계부처가 조약의 체결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약에 가서명을 하게 되면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의 심사와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심사를 거친 조약에 대통령이 재가와 서명을 하게 되면 양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이로써 조약은 국제법적으로서는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약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달리 말하자면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이 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헌법에서 조약 체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이 국내법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우리 헌법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대통령의 재가와 서명을 거쳐서 국제법적으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과 우리나라 국민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서 헌법에 의해서 공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호주는 어떤 조약을 체결했는지, 그 조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와 헌법상 공포 절차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은 헌법 제6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이런 국제협정의 직접 효력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제조약에 대한 국내 후속 입법이 없는 한 그 국제조약을 근거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법원은 국내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FTA 조항은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령 이 FTA가 국내에서 직접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상의 효력은 여전히 인정이 되고 위반을 했을 때는 여전히 이를 근거로 ISD 등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FTA의 효력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호주와는 지난 2014년도에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한국의 10번째 FTA 발효국이 됐는데요. 이는 양국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의 장을 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됐습니다. 단적으로 한국과 호주 양국이 수교한 이래 1965년도에는 500만 달러였던 교역액이 2020년 기준 250억 달러로 무려 5,000배 가까이 증가한 점만 보더라도 양국의 경제협력은 그 어느 국가보다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호주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공식 선언하고 양국 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과 호주가 지금과 같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적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한국과 호주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회보장협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 비준동의와 헌법상 공포 절차를 거친 사회보장협정도 헌법 제6조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말은 이 협정이 우리나라 법원과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보장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국내외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호주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고용된 대한민국 기업의 근로자지만 실제 소득 활동은 호주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근로 활동에 대해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호주는 2008년 10월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호주에 파견된 이 근로자는 대한민국의 사회보험만 적용이 되고 호주에서의 사회보험료 납부는 면제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협정을 통해서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금액 산정이나 지급에 있어서 호주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효과와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조약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으로는 범죄인 인도 조약.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 데 관한 조약이죠.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호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과 호주는 1990년 9월에 호주와 가장 먼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서 올해로 약 30주년이 됐습니다. 호주와의 조약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프랑스 등 80여 개의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와 호주는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세조약 등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호주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1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풍부한 호주 지하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 중립 및 수소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이 동맹국과의 관계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호주와의 끈끈한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시선은 여기까지입니다.